수납장도 없고 다 그냥 거실이 수납장에 아무 데나 막 다 쌓아놓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정책적 노력. 부동산 매매는 이제 왜 이렇게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느냐. 되게 생산성 없는 걸로 본다. 생산성이 없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A가 생산을 했는데 B, C, D로 가는 동안 유통 과정을 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A에서 생산해서 D로 갔으면은 B, C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세 번 가지고 나라서 하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투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거는 이렇게 유통 과정을 좀 겪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소도 지가 잡아먹어야지, 바로. 유통 과정 없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 없는 자본의 이등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곳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만 투자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이야. 이건 나라에 대한 입장이고, 나에 대한 입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임차인에 대한 소득을 내가 공유를 하려면은 내가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산수단을 내가 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걸 사면은 마치 투기라고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그럼 내가 내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일 못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수단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산적인 수단에는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어요. 그 업무용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은 자금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대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주거용에는 우리가 단독 다가구라는 어떤 큰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집합 건물로서에 대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업무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가 아니면 빌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소액 주택으로서 하면서 이렇게 연금 받고 플러스 해갖고 좀 더 받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생산수단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 마치 집이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발상 잘못됐다라는 거지. 발상이. 그래서 기업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생산성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은, 수익성 있는 개인이 부동산 매수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성 있는 매물을 확보를 한 거고, 우리가 또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내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새 집에 살려면은 다 지어진 다음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양이라는 제도를 미리 짓기 전에 분양이라는 제도도 갖고 있고 한데, 그러면 내가 재건축 투자를 내가 한 거는 내가 이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투기로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계속 문제.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소득이 있으면 항상 사람은 새 것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집이 모자라니까, 서울에 모자라니까는 내가 새 집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조합원 자격을 미리 취득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되게 나쁘게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도 새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라가 강제적으로 박탈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맞아 보면은 정책이. 예? 그냥 와닿지가 않지.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못 잡는 거야, 결론은. 이 바퀴벌레랑 사교육이랑 부동산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없앨 수 있어요? 바퀴벌레를 없애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 죽을 때 걔는 알을 까는데 어떻게 없애. 죽을 때 벌써 알을 까는 거, 알을 까고 죽잖아요. 예? 바퀴벌레는. 사교육? 돈 있는 사람이 내 자식 더 공부시키고 싶고 더 잘되게 하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잡냐라는 거지. 그것도 못 잡는 거야. 돈이 있으면 당연히 새 집에 더 살고 싶고 자기가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유 욕구라는 걸 갖고 있거든. 네? 토지의 소유 욕구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본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못 막아. 그러니까 계속 부작용만 나는 거예요. 시장이 좀 맡길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개인 부동산의 매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성 및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일을 못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내가 새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의 확보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막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반대로 말을 하면은 미래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공무원 빼고. 네? 공무원 열심히 하면서 미래에 살 준비도 하면서 들 받은 거잖아, 사실은. 들 받으면서 나중에 또 받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에 비해, 대기업에 비해. 그죠? 결론은 편한 게 아니라 나누어서 사는 거야, 삶을. 그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를 한번 이런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생활비가 보통 250만 원이 있어야 우리가 경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그죠? 예? 250만 원 없으면은 친구 아들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전화 오면 안 받아버리거든. 예? 받는 순간 10만 원 나가잖아. 그죠? 10만 원 아까우니까는 갈 때 남편이랑 꼭 같이 가잖아 또. 입을 하나라도 더 달고 가려고. 예? 없으면 손해지 뭐. 애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죠? 스티커 하나라도 더 받아야지 가서.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도로 들어가야 돼. 예. 그러면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12억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게 250만 원씩 1년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그죠? 1년치 10개월이 2,500, 2개월을 더하면은 네? 3천. 그러면은 12억 있어야 돼. 40년까지 살려면. 밥값이 부부가 같이 생존한다고 했을 때 7,000원. 두 명이 세 끼를 365일씩 40번을 하면 6억 1,320만 원이에요, 돈이. 해먹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해 먹으면 또 이렇게 신김치랑 그렇게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돈이 더 들어. 둘이 하면 돈이 더 든다니까 사 먹는 게 싸. 예? 신김치 막 그냥 볶아 먹었다가 끓여 먹었다 이러면은 이러면 별로 안 들고 예? 제대로 먹으려면 더 들어요 더. 예? 그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산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 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네? 해야 되지 않아요? 임대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점점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은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53년생부터 지금 83년생까지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3천만 명. 매년 100만 명씩 은퇴. 평균 내면. 30년 동안. 그럼 매달 100만 명이 뭐 하면서 살겠냐라는 거지. 매달 100만 명이. 그죠?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이 계획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자, 희소성의 법칙.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경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 네? 부동산은 사실은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도 가격이 올라. 뭐 그랜저 매년 나오면서 가격 떨어진 적 있어요? 물론 좀 좋아졌긴 했겠지만 시대를 반영해서. 그러면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걸 유지하는 거를 보자고. 신라면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신라면 처음 나왔을 때 12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야? 600원. 예? 그죠? 테이프를 한 개 더 엎어주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돼. 3,000원인데 하나를 더 엎으면 어떻게 되는가? 7개니까는. 예? 하여튼 간에 6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라면에 대한 생산성이 줄은 것도 아니고 소비가 늘은 것도 아니고 신라면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밀값이 폭등을 한 것도 아니야. 왜 올랐을까? 인플레이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의 가치가 안 올라갔어. 근데 가치는 안 올랐는데 가격이 올랐어. 왜 그럴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하려면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 물건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많이 갖고 있을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평균치만 하면 되잖아. 예? 평균만 하면 돼. 대부분이 부동산의 자산이 80%야. 그러면은 평균치 정도로 내가 자산을 그냥 그 정도의 배분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인 손실감은 덜해져요, 항상. 왜? 남이 오를 때 나도 오르고 남이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지면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소득 갖고는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부동산 자체는 또 하방 경직성 같은 게 있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아무리 매겨도 지금 미실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도 다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죠? 감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온 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10% 20% 정도 중과를 하는 것 뿐인데 안 팔면 되지. 안 팔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안 팔면 어떻게 해? 증여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없잖아요. 우리 자꾸 부에 상속이 되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성향 자체를 경제학적으로 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막 이 배불런 효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시욕도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처음에 루이비통은 처음에 왔을 때는 실패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가방 놓는 난과 액세서리 옷 난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었어. 디스플레이를 하는 난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루이비통 가방을 멜 수 있는 사람은 옷도 입고 루이비통으로 입고 신발도 루이비통을 신고 모든 액세서리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란이 다 비슷했었어요. 규모가. 근데 굉장히 잘못됐었지. 우리나라는 보이는 것만 중시하거든. 가방. 어? 제일 잘 보이는 거. 가방. 비 오면 지는 맞아도 가방은 막.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해서 전체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시욕에 대한 부분들과. 뭐 오히려 뭐 IMF 때 막 비싼 차들은 더 양극화가 되지. 비싼 차랑 뭐 모닝이랑 이런 것만 팔리고 중간급은 안 팔리고. 더 과시욕이 생길 수 있죠. 배블론 효과라 그러거든요. 안 될 때 더 과시하고 싶은 거. 희한한 나라죠. 그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네? 자기 좀만 잘 되면 과시하고 싶고. 친구 집 떨어지면 막 전화하고. 친구는 안 받고 막 또. 자, 일자리 있는 곳으로 결론은 회귀를 하는 거고 서민에 대한 주거는 지원을 하게 되고 있고 결론은 도심 소형주택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 더 장난 아니다. 일본은 공가율이 14%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거야 그냥. 근데 도심에 맨날 90만 원 이상 공급을 하거든요. 완판이야. 근데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통계론을 주로 믿는 사람은 야 빈집이 많으니까 떨어진다. 야 천만에 만만의 말씀 빈집은 빈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왔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버린 거는 떨어지겠지. 근데 필요한 것은 더 오른다니까 완판이고. 네? 일본에 대한 이 신사이바시 오사카 옆인데 보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짜리가 13만 5천 엔이에요. 월세가.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뭐 머리 깎는 거, 교통비 이런 것만 좀 비싸지 먹는 거랑 거의 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래 우리나라보다 월세 훨씬 더 높아 지금. 전용 면적이 4.85평짜리예요. 4.85평짜리 언제 지어진 거면 1983년 5월 지어진 거야. 이게 지금 8만 행 정도 돼요. 이게 제가 한 7, 8년 전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냥. 더 올랐어 지금. 도심은 이래. 도심은. 뭐 인구 감소론자들도 막 있어요. 2030년부터 막 인구가 준대. 에?
2030년부터 주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못 하는 거야. 2030년에 줄까봐. 네? 그렇지가 않아. 그거는 우리나라 절대적인 인구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을 따져야 돼.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면 더 훨씬 더 늘어나요. 네? 우리나라 사망률과 출생률만 따지면 안 된다니까는 인구 유입률 자체는. 우리나라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출생 사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면적당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가 극명하게 갈려버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지하철에 대해서 가격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주간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냐가 도심에 대한 그 가격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신분당선이 생겨서 편의성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물론 좀 오를 수는 있지. 우리 분당선 생겼을 때 처음에는 지금 왕십리까지 가 있지만 종착역이 선릉역이었거든요. 선릉역. 아침에 딱 보면 선릉역에서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내려. 네? 다 내리기만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분당에 있는 사람이 타고 오는 거지. 그럼 선릉역에 있는 사람은 타지가 않잖아요. 그럼 선릉역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성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분당선이 생겨도. 그러면 편의성은 분당이 훨씬 증가를 했다면 편의성이 증가한 분당이 더 올랐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죠? KTX 생기면 천안이 되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KTX 때는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왜 유달리 GTX 생긴다 그러니까 착공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난리들이야 왜? 네? GTX가 뭐 2025년인가 뭐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거의 2030년 돼야지 개통을 하는데 운정지구에서 이사를 못 하겠다는 거야. GTX가 생길까 봐. 네? 그럼 왜 KTX 생겼을 때 평택 안 올랐단 말이야, 사실은. 왜 용산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오는데? 그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는 또 다른 일본이랑 좀 다르게 신칸센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간 조직 문화라는 게 있거든? 네? 공무원처럼 이렇게 내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래처랑 술도 먹어야 되고, 네? 회식 문화라는 것도 있고, 뭐 물론 점점 좀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집이 멀면 GTX 끊기면 택시비로 지불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할 것이고, 그쵸? 거기에 대한 별도의 비용들이 그걸 이용 안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들, 내가 매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들도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도심에 대한 회귀 현상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제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 이해 가시죠? 도심으로 회귀를 하고 있고 서민에 대한 주거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고 그럴수록 도심에 대한 소형주택들, 이 사람들이 큰 주택에 살겠어요? 소형주택에 살지? 도심으로 회귀한 사람들이 큰 주택에 살겠냐고. 월세를 지급을 하든 소형주택에서 다운사이징하고 또 도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될수록 주택은 계속 사이즈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형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지. 소형 아파트들 지금 뭐 역삼동에 지금 영동주공 재건축한 것들도 다 지금 13억 정도씩 해요. 24평이. 네? 거의 분양했을 때보다 2.5배 정도 올랐어. 근데 34평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현재. 분양했을 때보다. 2007년도 입주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때 34평이 7억 7천, 7억 8천에 분양을 해서 2배 정도 올랐고 24평은 4억 3천 정도 분양했는데 거의 3배가 올라버렸단 말이야. 네?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소형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거야. 지금 0.5배 높아. 소형 상승률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담고 있죠.